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되게 특별한 분이 오셨잖아요. 소개는 우창현 선생님이 하시죠. 네, 저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잘 알고 계신 선생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저 병원 선배님이세요. 네, 저 1년차 때 3년차 쌤이셔가지고 제일 무서울 2년 터울. 근데 너무 그때 잘해주셨어요. 그때 많이 맞았다면서요? 아니요.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예,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예,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시고, 저한테. 어떤 하게 해주셨구나. 어떤 전공이었나요, 우창윤? 우창윤 선생님은 전화해서 창윤아 됐니? 하면 예 선생님. 이렇게. 근데 이제 막상 보면 이렇게 몇 시간씩 대부분 잘 돼 있는데 혹시 한두 개 이렇게 좀 뻥크가 나 있는 거 이제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제 애티튜드가 너무 좋아서 윗년차나 뭐 교수님들이 항상 창윤이 되게 예뻐했어요. 대답을 되게 잘하는 대답을 정말 뭐랄까 창윤아 네 선생님 이거 무조건 그냥 뭐 이렇게 한치의 그 어떤 뭐 망설임도 없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너 이거 해. 그럼, 네 선생님 이거 했니? 예? 아니야. 야, 엄청 다 중요한 일들은 당연히 해야죠, 환자분을 위해서. 교수님이시라면서요. 예. 강지훈. 네. 강북 삼성병원의 혈액종양내과에서 이제 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다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내과는 굉장히 큰 과여가지고 내과 전문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분과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환자를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분비내과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환자분들을 보는 전문가 선생님이 이제 하고 계시는 이제 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인 거죠. 혈액종양내과 근데 되게 좀 낯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비의료인 분들, 헬프님들 입장에서는 내과가 다 똑같은 거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혹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떤 걸 하는 과인지. 혈액종양내과라고 하면 이제 사실 대부분 거부감부터 갖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혈액종양내과, 또 어떤 병원은 종양내과라고 하기도 약간씩 이름이 달라요. 혈액내과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간략하게 좀 잠깐 뭐 저희 과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제 항암제가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항암화학요법이라는 주로 내과적인 치료를 우선은 중점적으로 하는 과인데, 항암제 개발이 처음 발견이 1차 세계대전 때 머스타드 가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스타드 가스를 이제 그때 화학 무기로 사용을 하다가 그 무기에 노출됐던 병사들이 아주 심한 정도의 감염 등으로 이제 사망을 많이 했었고, 부검이나 그들의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게 백혈구에 이제 특히 림프구에 영향을 많이 준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의 영향을. 부검 소견에서도 면역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혹시 림프종이나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에 이걸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혈액암에 주로 처음에 적용이 됐고, 이거 써보니까 환자들도 병이 급격하게 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부터 그 다음 이제 다른 약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약제들 혈액암을 벗어나서 고형암, 우리가 고형암이라고 하면 덩어리를 형성하는 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흔히 말하면 위암, 대장암, 뭐 폐암, 유방암, 이제 그런 종양에도 적용이 되면서 혈액 종양이 이제 한 뿌리인데, 병원의 정책이나 환자 수에 따라서 혈액내과, 종양내과가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일부 혈액 질환 중에 뭐 빈혈이라든지 양성 그런 혈액 질환들 포함한 고형암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병원에서는 이제 혈액종양내과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암 치료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휘자의 역할.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그래서 암을 보는 의사는 뭐 무슨 의사냐라고 하면은, 내과 의사에서 혈액종양을 전문으로 하신 선생님들이 암에 대한 가장 많은 공부를 하고 가장 많은 환자를 보는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이제 우창윤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과는 항암제라는 게 필연적으로 항암제의 기전상 독성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독성의 범주가 워낙 다양해요.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과적인 그런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빨리빨리 환자들을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큰 장점인 과입니다.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 암 환자분들 정신과 컨설팅을 많이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또 오늘 강지훈 선생님 보니까 더 그때 생각나는 게, 저희 종양내과를 좀 하시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좀 다 부드럽고 좀 그러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일화가 있는 게, 보통 대학병원은 협진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과에서 물론 정신과적인 면담을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타과에 컨설팅을 하시는데, 종양내과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 교수님들이 항상 직접 부탁을 하러 오셨어요. 자기가
그래도 정신과 상담 받으라고 설득을 했다고 굉장히 신뢰관계 라뽀가 굳게 쌓이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상 항상 이제 종양내과 교수님들은 자기 환자들한테 정말 잘해주신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혹시 강지훈 선생님은 또 종양내과 교수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좀 특히 또 신경을 쓰시거나 본인만의 또 고민을 하시는 부분 아니면 힘든 점 혹시 이런 부분 없으신지 또 궁금하거든요. 많죠. 정말 많고요. 예. 이게 쉽지 않은 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은 대하는 그 환자분들이 힘든 투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물론 일부는 이제 또 수술 이후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한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은 좀 더 마음이 이제 홀가분하고 저희도 대할 때 마음도 좀 편하고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새롭게 오늘 또 다른 독성이 생겼고 이제 그동안 치료하다가 좋은 반응이 유지가 되고 있다가 다시 뭐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뭐 몇 달 전까지는 전혀 병의 증거가 없이 수술도 잘 깨끗하게 잘 지냈던 분인데 또 재발을 했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3, 4일 전에 미리 내원하실 분들을 예습을 다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네네 그래야지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의 좀 면담 시간도 좀 최적화해서 반드시 해야 될 말, 필요한 말들을 좀 꺼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죠. 또 이런 말을 좀 해야 되겠구나. 좀 마음이 편치 않은 말들이 대부분이고 실망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종양내과 교수님들이 이게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환자들한테 뭔가 실수를 하면 되게 레지던트를 무섭게 혼내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는 정말 천사인데 그 밑에 전공의들은 굉장히 교수님들을 무서워하는 게 항상 그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아요. 이게 예. 실수가 상당히 치명적인 걸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많이 혼내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혼내고 계신 이 방송을 보는 알고 보니까 영상만 봐도 막 다들 레지던트들이 레지던트가 갑자기 와 저기서 저렇게 웃고 있다니 그리고 종양내과 하면 떠오르는 게 저희 병원은 아무래도 종양내과 환자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환자분들이 특히 이제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좀 많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 입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합병증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많이 약해져 있어요, 환자분들이. 몸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이해가 되는 게 정말 약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해주고 불편한 게 있어서 입원하셨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빨리 조절해 주기를 교수님들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 더 뭐 좀 드리자면 저희가 제일 견디기가 힘든 게 환자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성 통증은 일반 통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암이 이제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그 주변의 신경 조직들까지 같이 파고들고 이런 암성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항암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치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뭐 마약성 진통제 주면 되지 그게 아니고 또 진통제의 부작용이 있어요. 의식이 좀 흐려질 수도 있고 호흡이 처지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부작용, 항상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사는 게 저희 어떻게 보면 혈액종양내과 의사의 숙명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그 사이에서 접점을 잘 찾아서 가족분들도 진정을 시키고 환자분들도 진정을 시키고 통증을 궁극적으로는 경감시키고 제가 뭐 매 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클릭하면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공의들을 통해서 이제 맡기는데 오후에 봤더니 잘 조절이 안 되고 있거나 이러면 또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하루 종일 불편하죠. 예. 요즘은 본인 혈액 검사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병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타블렛 같은 걸로 수치가 어떻게 됐다 좋다 이거를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네, 제가 또 주로 보는 암종 중에 하나가 전립선암인데 전립선암은 우리가 혈청 이제 PSA 수치라는 거를 계속 같이 모니터링 하거든요. 근데 PSA가 치료 중인데 많이 좋아졌다가 잠깐 좀 꿈틀거리는 뭔가가 느껴지는데 환자분이 먼저 가급적이면 저는 먼저 걱정시켜 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약간의 상승이 보인다고 해서 치료제가 바로 바뀌거나 치료 결정이 바뀌는 상황이 아닌데 굳이 먼저 걱정을 시켜드리고 싶지 않은데 워낙 빠르게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먼저 보고 걱정부터 하고 계시는 거 보면 이런 게 또 무조건 좋은 건 네, 아니네요. 좋은 건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어떤 치료를 평가하거나 어떤 반응을 보는 게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속 개선되고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면은 그거를 일일이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안, 최선의 치료를 그래도 찾기 위해서 나 혼자만 고민해서 최선의 치료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가가 같이 논의를 한 자리에서 하는 게 바로 다학제. 다학제. 요즘에 이제 다학제 시스템이 굉장히 잘 이제 갖춰진 병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저 역시도 참여를 해서 특히 이제 저도 두경부암을 또 주로도 보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방사선 종양학과, 저희과 세 과의 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환자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여러 독성들이 생기면 저희과로 입원시켜서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내과적인 부분들을 다 케어를 하나하나씩 해드리고 신장에 또 영향을 많이 주는 항암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연에 빨리 생기면 빨리 캐치해서 또 입원해서 케어를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암이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이게 뭐 검증되지 않은 치료나 이런 거에도 손을 내미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절박한 마음에 이제.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 의사들도 정말 다양한 근거 중심의 어떤 그런 베이스 그리고 다른 과들과의 협력 이렇게 해서 치료하고 그 독성을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의사들의 노력과 환자분들의 어떤 기여가 치료에 많은 진전이나 환자분들을 좀 더 편하게 해줬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역에 계시니까 이게 뭐 데이터로도 있겠지만 약간 체감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체감되는 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제가 내과 전공이 수련받을 때랑 지금이랑 환자들의 치료 옵션도 굉장히 다양해졌고요. 수없이 많은 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특히나 이제 표적 항암 치료제,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독성도 많이 줄어들었고, 예, 물론 이제 표적 치료제가 가능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아직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항암 치료의 독성도 이를테면 구역구토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옛날에 뭐 경기 부여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물론 아직도 구역구토 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덜하게 경험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험을 하지 않으실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약제들도 항암제 이외에 같이 보조적으로 항암제를 끝까지 잘 투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약제들도 많이 개발되고 항암제 자체에 또 많은 어떤 그런 발전이 있었기에 지금은 치료 성적이 굉장히 많이 향상돼서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암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여러 뭐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이제 그런 약제도 지금 나와 있고 예전에 그냥 뭐 저희가 사기 진단받으면 거의 항암 치료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컨디션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는 뭐 한 6개월, 네, 뭐 10개월 이내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표적 치료제도 하고 또 이제 뭐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뭐 면역 항암제도 쓰면서 반응이 좋으면 이제 뭐 몇 년을 또 사시기도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살아가는 기간 동안 큰 부작용 없이도 본인 일도 다 하시고 그렇게 뭐 골프도 치시는 분도 계시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되고.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친구 어머님이 이제 폐암으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진단 받을 때 사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제 친구 결혼식 보고 손주까지 보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몇 년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완치는 어려운 그런 세팅의 상황이 보통 사기거든요. 이제 물론 완치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암 치료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분 반드시 계신다는 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희망의 끈을 놓기가 참 어려운 점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있군요. 네. 네, 그래서 몇 년 사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당뇨나 고혈압처럼 그냥 조절하시면서 지내는 거라고 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뇨랑 고혈압하고 같을 수는 없지만 암이 그렇게 약제들이 또 좀 시간 지나다 보니까 또 좋은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치료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밀의학. 그래서 개인별 지금 맞춤형 치료로 지금 점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환자의 어떤 암과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 이 암을 일으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유전자 돌연 변이를 타겟팅하는 그런 치료제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되어 있는 치료제를 지금 한번 사용을 하면서 이제 여러 임상 결과들을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암 환자분들 혹시 가족이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제 병원별로 막 유전자 검사를 좀 맞아요.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건데 지금 그러한 쪽으로 지금 이제 치료가 이제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이게 혈액종양내과가 다루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짧은 영상에 한 번에 다 담기는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뭐 이 영상이 좀 간략한 소개라도 되기를 바라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또 이러한 정보를 더 깊숙이 알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한번 대한종양 내과 학회에서 그 암이 알고 싶다라는 네. 그런 이제 교육 컨텐츠를 지금 계속해서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이제 취지는 워낙 암 치료가 지금 빠르게 계속 업데이트되고 너무 복잡해지고 있는데 환자분들이 가족분들이나 거기에 걸맞게 지금 같이 좀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자칫 저희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으로 자꾸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러지 않도록 길을 좀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작을 했으니까 그런 좀 관심이 있으시면 와서 해당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혹시 자기가 관심 있는 암이나 그런 게 없다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또 아마 또 학회에서 관심 갖고 또 컨텐츠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항암제 관련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예. 네. 항암제의 진실에 대해서 또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